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그리드 위즈 안전벨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진짜로 정말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짜다, 이제 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매일매일 뭔가 기대감만 자꾸 증폭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도 마음에 안 들고 거래 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장에 제대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리드 위즈 주주분들, 이제 그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년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계속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혹은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좀 궁금한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위즈 좀 거래량 좀 제대로 실리자, 불기둥 좀 만들어 보자, 불기둥이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회를 해주진 않고 있죠. 왜냐면은 잡주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리드 위즈가 시장에 딱 존재감을 내세우는 때가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겠죠. 제가 이제 뭐 그리드 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오늘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슈, 이거 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석유 의존도,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약간 트렌드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에너지가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초전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에너지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아이언맨이나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무한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을 하나 놓고 전 세계가 막 싸우고 외계에서 쳐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에너지는 계속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맞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2호기를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시 30%대를 회복을 한 거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28%라고 되어 있는데, 카타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자꾸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지금 에어컨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이거 에어컨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고 있죠. 우리나라 전력도 항상 이 여름철만 되면은 역대급 더위가 왔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역대급 전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력을 쓸 때가 천지백깔인데, 지금 LNG는 확보하기가 힘들고 원자력은 더 안 늘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에너지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2시 35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죠. 거의 뭐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뭔가 이슈화 되기 전에 국내를 좀 돌아보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드 위즈가 3월 25일 날, 요날 이제 수요일 날 올라갔었던 게 AIDC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전력 직접 거래 PPA 사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직접 거래라는 것보다는 사실 DR 제도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이랑 직결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낮이랑 밤이랑 비교하면은 전력이 남는 거는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력을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ESS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어디로 보내주는 이동도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정부에서 뭔가 요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시장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노출이 만약에 제대로 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 대금으로 그거를 우리한테 화답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뉴스가 제대로 나왔는데 거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칫국 한번 사발로 한번 들어 마시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을 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봤을 때 요 구간이거든요. 사실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이 뭐냐면 앞에서 거래가 실리는 캔들들이 자꾸 보이면서 어떤 지지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가를 끌어올리다가 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당겨 보면은 보시다시피 거래가 그래도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나왔던 그 자리에서 거래가 또 한 번 실렸고 이 텀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돼 가지고 휴전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을 하면 그때 우리가 진짜로 휴전을 하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중에서도 팩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석유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거는 이제 바로 팩트가 된다라는 거고 그 팩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상 지금도 어떤 구간을 계속 얘가 옆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슬슬 한번 거래가 실릴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감히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종목이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도 흔들어 제끼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갭까지 띄운 다음에 갑자기 20%짜리 장대 음봉을 만들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막 이런 패턴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가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거래 대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단기적인 매도 타점은 달라집니다. 그리드 위주를 나는 계속 가져갈 거다. 4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냥 기간에 대한 제약 없이 가져가실 거다? 그러면 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를 갔다가 갭까지 떠가지고 내 계좌에 플러스 50%가 예를 들어 찍혔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갭 뜬 다음에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20%를 밀어버려가지고 플러스 50%였는데 분명히 다시 보니까 플러스 25%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저는 그래요.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그리고 이럴 때 다시 매수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는 매매고 어떤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땐 당연히 매도를 안 하죠. 중요한 매물대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되는 상방이 열린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올라가 준다?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신중하게 매매를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매매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제가 매매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구독자가 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면 제 매매 관점 타점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채널 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달라.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잖아요.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래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목별 투자자도 별로 볼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별로 볼 거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또 1,520원이네. 네, 방금 1,520원이라고 뜨네요. 지금 여기에 환율 차트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제가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고팔고를 지금 할 때는 아닙니다. 어떤 기준봉 같은 게 나올 때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타점을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까지 다 보내드리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점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신 다음에요. 그리드위즈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주들 잠깐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2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2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찍?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도 그리드가 전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ESS나 이런 것도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 살려놨죠. 근데 이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고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눌리니까 같이 눌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드 위즈의 저시총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5% 이상은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 자금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대감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쏴줘야지 쏴주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거래 대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자리에서 쏘느냐 그게 이제 단기적인 매도 타점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가게 되는 어떤 기준봉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만약에 4만 원에 물렸어. 그러면 그때까지 홀딩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 그리고 셀바세일 같은 경우에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 매도 안 하신 분들 지금 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트레이딩하면서 깡통 차봤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다 왔고 매물대 뚫었는데 당연히 또 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뚫는 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못 버티고 팔았죠.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매수가를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도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을 겪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급이라고 보내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실 때 제가 보내드리는 그 타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